자,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식을 가지고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덧셈이든 뺄셈이든 뭐 곱셈, 나눗셈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야. 사칙 연산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하기 전에 그거 소개하기 전에 일단은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로 단항식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자. 단항식. 단항식이라는 게 뭐지? 알고 있나 혹시? 항이 한 개인 거, 그치? 항이 한 개 있는 거.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정확하게는 숫자 또는 문자에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지금 항이 하나잖아. 그치? 이게 한 덩어리의 항이 하나인데 얘가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잖아. 다 곱셈으로만 이루어졌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3분의 2xy 같은 것도 단항식이 되는 거고, 근데 x분의 2y 같은 거는 단항식이라고 부르질 않아.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분모에 x가 있을 때, 그러니까 분모에 문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따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분수식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건 나중에 2학기 고1 과정에서의 2학기 때 배우니까 요거는 지금 안 다룬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보통 일단 단항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분자에 문자, 숫자나 문자의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단항식에서 요 놈을 하나의 이제 항이라고 하잖아. 항. 하나의 항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항의 이름이 있거든. 이름. 그냥 이 항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 그지? 저 항, 뭐 요 항 이렇게 부르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항의 이름이 있는데 이 항의 이름은 뒤에 있는 문자의 구성 있지? 문자의 구성으로 이름을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자가 x 제곱 y잖아. 문자를 보면, 그지? 그러니까 x 제곱 y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항의 이름은 x 제곱 y 항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지. 됐어? 별거 없지? 그 다음에 요 항에는 또 뭐가 있냐면 개수라는 게 있어. 개수라는 건 뭐야? 이건 배우긴 했어 내가.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지금 x제곱 y항의 개수는 얼만데? 개수는 2가 되겠지, 그지?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차수라는 게 있어. 차수. 요 항에는 차수라는 게 있는데 이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몇 차라고 얘기하지 이거? 라고 보통 얘기를 해. 지수를 보고. 근데 그럴 때는 언제냐면 문자가 딱 하나만 있을 때, 한 종류만 있을 때. 이때는 지수 보고 3차 얘기할 수 있지. x가 3개 있으니까. 근데 얘는 x 2개, y 하나. 총 몇 개야? 총 3개지. 그러니까 얘를 몇 차라고 쓰는 거야? 3차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문자가 총 몇 개 곱해졌냐? 요걸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차수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단항식은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다항식에 대해서 볼게요. 다항식은 뭐야 그러면? 항이 여러 개 있는 거. 여러 개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여러 개의 단항식들을 덧셈으로 연결한 식, 그걸 다항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x 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5 이런 식. 지금 항이 몇 개 있어?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지. 그치? 덩어리, 한 덩어리. 단항식이 6개 있잖아. 이 6개의 단항식을 덧셈으로 연결한 걸 우리가 이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마이너스 2x라는 거는 뺄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덧셈이야. 그러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2x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부호라고 생각하는 거지. 뺄셈이라기보다는. 됐어? 그러니까 다 덧셈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이런 게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다항식에서 지금 요 안에 있는 각각의 이 단항식들 얘네들에 대한 이름하고 그리고 개수, 차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게. 자, 이 항의 이름이 뭐지? x 제곱항, 그치? 개수는 얼마야? 2, 차수는 2차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야? x, y항, 그치? 개수는 1이고 차수 얼마?
몇 차? 차수는? 문자가 몇 개 곱해졌어? 2개. 그럼 몇 차야? 2차라고 하겠지.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야? y 제곱항. 개수는 얼마? 3. 차수는 2차. 그치? 얘는 이름이 뭐지? x항. 그치? 개수 얼마? 마이너스 2. 그치? 여기 부호까지 해서 마이너스 2. 차수는 몇 차? 1차. 얘는 무슨 항? y항. 개수는 6. 차수는 1차. 얘는 무슨 항? 이런 걸 상수항이라고 하지, 그지? 숫자만 있는 거 상수항, 맞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별거 없지? 얘는 차수가 없어. 차수는 그냥 없어. 그냥 우리가 흔하게 그냥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할 때는 문자가 없으니까 0차겠네 라고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 그냥 차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우리끼리 그냥 0차 상수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상수항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그래서 각각의 항에 대한 차수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그럼 이 전체 차수는 몇 차일까? 전체 다항식의 차수. 이 전체 차수를 몇 차라고 얘기해? 2차. 이 중에서 제일 높은 차수. 그걸 선택하면 돼. 얘 2차고 얘 2차고 2차잖아. 제일 높은 차수가 2차잖아. 얘 1차, 1차, 얘 없고. 그럼 뒤에 이 다항식의 차수는 2차 다항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리고 지금 이 다항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이 앞에 어떤 말이 붙냐면 x, y에 대한, x, y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보통 나오거든. 그럼 이때는 x하고 y를 문자로 보고 차수라든지 개수라든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했던 거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x, y를 둘 다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지. x, y 둘 다 문자니까. 그치?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가끔 어떤 게 나오냐면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 똑같이 식이 이렇게 나오고 x에 대한 다항식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이거는 누구만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x만 보겠다는 얘기야. 실제로 y도 있잖아, 그지? 얘도 문자긴 하잖아, 그지? 근데 얘를 문자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x만 문자로 취급하고 나머지 문자가 있으면 그건 숫자로 보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말 자체에. 오케이? 그러면 이 똑같은 식이 나온 상태에서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면 얘 다시 이름이 x 제곱항이겠지, 그지? 얘 항의 이름은 개수 2고 차수 2, 맞지? 요 항의 이름이 뭐야? 그러면 x항이 되는 거야. 아까 뭐였어? x, y항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 말이 붙었기 때문에 x만 문자로 보고 y는 숫자 취급하는 거야. 그럼 얘는 항의 이름이 x항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뭔 말이지? 이름은 문자의 구성으로 이제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x항이 되는 거야. 그럼 이놈의 개수는 뭐가 돼? 이 x항의 개수는 y가 되는 거지. y가 숫자니까. 맞아? x 앞에,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니까 y가 되는 거야, 개수가. 좀 특이하지, 그지? 그 다음에 얘 차수는 몇 차야, 그러면? 1차가 되는 거지. x만 문자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다항식 앞에 이런 말을 잘 봐야 돼. 이거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됐지? 그러면 얘는 무슨 항이야? 상수항이 되는 거야, 그치? 상수항이 되는 거야. 얘는 무슨 항? x항. 얘 무슨 항? 상수항. 얘도 상수항인 거지. 이해했어,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 다항식을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방법 중에 내림차순 정리라는 게 하나 있거든. 이거는 사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좀 하긴 했는데 그냥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쭉 정리를 해가는 거, 그게 내림차순 정리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x 제곱에 플러스 7이 있어. 이걸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오라고 하면 뭐부터 쓰는 거야, 보통? 이걸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면 3x 제곱을 먼저 쓰지. 얘가 차수가 제일 높으니까.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은 마이너스 x를 쓰겠지. 그 다음 1차. 그지? 그 다음 차수는 얘는 없으니까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내림차순 정리란 말이야.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내림차순 정리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지금 요 위에 내가 써놓은 요 식에 대해서 이걸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오라고 했어. 만약에 그러면 x만 문자로 본다 했으니까 x 차수가 제일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정리를 해가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x 차수 제일 높은 게 뭐야? 무슨 항이야? 여기서 2x 제곱이 제일 높지. 맞아? 그 다음 차수 높은 건 뭐야? 요거랑 또 얘도 x항이잖아. 그지? x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그래서 요 두 놈이 x항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둘을 묶어서 표현을 해주는 거지. y-2의 x 이렇게. 됐어? 됐지? 개수끼리 이제 묶어 계산해야 되니까 동류항인 거지 이 둘이. 그리고 나머지가 다 이제 뭐야? 통째로 상수항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순서대로 x에 대한 2차, 1차 상수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요게 내림차순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뭐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자, 그럼 이번에는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해서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뭘 먼저 쓰겠어? 여기서? 3y 제곱을 먼저 쓰겠지. 이게 차수가 제일 높으니까. 그 다음은 뭘 쓰겠어? 요거 하고 요걸 쓰겠네. 그치? 이 두 놈이 y항이니까. 그래서 x 플러스 6의 y를 쓰겠지. 맞아? 그 다음 남은 게 뭐야? 상수. 그럼 뭐 있어? 2x제곱에 이게 상수잖아. 그치? 얘는 y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그치? 그 다음 뭐 있어? 마이너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5가 있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y에 대한 2차, 1차 상수항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지. 됐어? 이게 내림차순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그러니까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림차순의 반대 개념으로 해서 오름차순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름차순은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 거꾸로 정리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요 밑에 있으니까. 요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 그러니까 x는 숫자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y에 대한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그럼 뭐부터 쓰겠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그 다음은 x 플러스 6의 y, 그 다음 플러스 3y 제곱 이렇게. 자, 일단 여기서 오름차순의 전체적인 틀은 상수항, 1차항, 2차항은 맞아. 이건 맞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일단 얘도 오름차순 썼지. 그렇지 않아? 얘도. 요 안쪽에서 오름차순 썼잖아. 그지? 그렇게 할 거면 얘도 오름차순 썼어야지. 그지? 맞지? 6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뭐 말이지? 얘를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일단 그러니까 얘는 오름차순 썼는데 얘는 내림차순 쓰는 건 이상하잖아. 이해했어 뭐 말이지? 만약에 이렇게 할 거였으면 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좀 특이하게 얘를 내림차순 정리를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러니까 요 안쪽에서는 내림차순 정리를 쓰는 거야. 요 안쪽에서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내림차순 정리잖아. 안쪽에서. 이게 맞아. 전체적인 틀은 오름차순이 맞는데 이 안쪽에서는 내림차순 정리를 쓰는 게 맞아. 얘는 좀 특이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해진 방법이야.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방법이야. 됐어? 그래서 오름차순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어차피 이거 안 나와. 내가 지금 요거 그 강의를 10년이 넘게 했는데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이거 안 나와. 근데 그래도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 설명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중요해. 그렇게 맞지? 그렇게 나오진 않아. 오히려 차라리 내림차순이 더 잘 나오니까 요거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조금 특이하다라는 거. 요 정도. 전체적인 틀은 오름차순인데 이 안쪽에서는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라는 좀 특이한 정도. 그 정도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용어나 이런 그 항을 정리하는 다항식의 정리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산을 좀 할 거야. 다항식의 덧셈, 뺄셈부터 해서 곱셈, 나눗셈까지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덧셈부터 할게. 덧셈, 뺄셈 같이 한번 해볼게. 되게 쉬워 이거는. 이건 진짜 눈깔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a가 3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5y 제곱이 있다고 해볼게. a라는 다항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다항식을 보통 우리가 뭐 기호로 표현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대문자 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뭐 함수처럼 fx라고 표현하기도 해. 대문자로 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다항식 a를 이렇게 얘기하고 다항식 b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해볼게. 이런 두 다항식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 처음에 내가 할 건 뭐냐면 덧셈이야. 두 다항식을 더해봐. 그럼 어떻게 해? 응, 4x제곱 또 마이너스 xy 플러스 6y제곱이지. 뭐 한 거야 그냥? 동류항끼리 뭐 한 거야? 더한 거지. 동류항에 있는 개수들끼리 더한 거잖아. 맞지? 이게 덧셈이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대로 쓰면 돼. 이건 다 알고 있잖아. 이거 사실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a 빼기 b는 뭐야 그러면? 동류항끼리 이번엔 개수를 빼면 되지 그치? 그럼 얼마인데? 2x 제곱에 그 다음 얼마? 마이너스 3xy 그 다음 얼마? 플러스 4y 제곱이지. 어렵지 않지? 이게 덧셈 뺄셈이야. 되게 쉬워.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써주면 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내용이고 덧셈 뺄셈 딱 두 개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다항식에서 이제 덧셈에 대한 성질이거든. 이 덧셈에 대한 성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이제 우리가 이것도 앞에서 배우긴 했는데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갔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교환법칙이라고 해서 교환법칙이라는 거는 덧셈이라는 그 연산을 기준으로 자리를 바꿔도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 아니야 결과가? 그치?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 이게 교환법칙이잖아. 그치? 이걸 기준으로 2랑 3 자리를 바꿔도 어차피 값은 똑같다. 이게 교환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항식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위에 거는 이제 숫자잖아. 그치? 숫자. 정확한 상수잖아. 상수를 가지고 이게 성립했다면 여기 다항식도 당연히 성립한다. 라는 게 이제 교환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왜냐면 어차피 동료항끼리 둘이 이제 3 더하기 1이나 1 더하기 3을 할 거니까 그치? 어차피 숫자끼리 계산할 거라서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리고 이게 교환법칙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계산 순서인데 너네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할 때 3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2를 더한 결과랑 2 더하기 3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4를 더한 결과가 어때? 같잖아 그치? 계산 순서지. 괄호가 있으니까 요거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이거 하는 거랑 여기 괄호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고 나중에 이거 계산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잖아. 덧셈에 대해서는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다항식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BC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A를 계산한 결과랑 A, 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계산한 결과는 같다.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됐지?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덧셈에 대한 성질이야.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만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뺄셈은 성립해 안 해? 당연히 안 하지. 2 빼기 3하고 3 빼기 2는 당연히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항식에서도 A 빼기 B와 B 빼기 A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결합법칙도 마찬가지. 뺄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 교환법칙, 결합법칙이라는 거는 딱 덧셈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뭐 이게 덧셈 뺄셈이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곱셈인데 자, 이 곱셈은 기본적으로 그냥 분배법칙이라는 거예요. 전개잖아, 전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를 곱한다고 해봐. 곱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하나씩 분배를 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하잖아 우리가. 골고루 분배해서. 맞지? 그래서 어떻게 돼? 처음에 곱하면 x제곱. 그치? 이건 지수법칙이지. 그럼 그 다음 곱하면 얼마야? 2xy. 그 다음은 3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제곱. 이렇게 전개를 하지. 그리고 동료항이 보이면 정리까지 하잖아. 보이나? 동료항. 뭐 있어? 얘하고 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이 둘이 더하면 얼마? 플러스 xy 플러스 마이너스
6y 제곱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는 게 이게 곱셈이지. 됐어? 그냥 골고루 곱하는 거야. 말 그대로 골고루 곱해서 전개를 쭉 한 다음에 동료항끼리 이제 있으면 정리를 다 해서 써주는 거. 그게 이제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 곱셈에 대한 성질도 마찬가지. 곱셈에 대한 성질이야. 나눗셈 말고. 곱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 있지. 이것도 같은 내용이잖아.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어때 결과가? 같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다항식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야. 이렇게.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합 법칙. 이것도 뭐야? 이것도 계산 순서야.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할 때 이렇게 계산한 결과랑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해서 3 곱하기 4를 하고 2를 곱한 결과는 같다. 이게 이제 결합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그대로 이제 다항식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A, B, C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 곱셈은 추가로 이제 분배 법칙까지 나오는데 분배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방금 내가 했던 거잖아. 골고루 곱하는 거. 그치? 이런 게 분배 법칙이지. 그래서 A 곱하기 B 플러스 C라는 게 있다면 AB 플러스 AC를 해서 하나씩 분배를 하는 이런 분배 법칙까지 적용이 된다라는 게 곱셈에 대한 성질이고 당연히 또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지. 2 나누기 3과 3 나누기 2는 다르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나눗셈에 대해서는 이거랑 이거 이렇게 세 개는 다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 이건 곱셈에 대한 성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솔직히 어려운 건 없잖아 이렇게. 그치? 내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 그거를 조금 이제 그대로 갖고 온 거지 사실. 다항식에서 적용을 시키는 거라서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이제 어려운 건 이제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 곱셈 공식이 있거든. 말 그대로 이게 공식이라서 이게 너네가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이걸 외워서 우리 이거 공식 테스트를 좀 보거든. 근데 그 테스트 문항수가 한 23개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게 한 공식이 23개 정도 있다는 얘기야. 23개에다가 거기에 플러스 그 시험지를 보면 앞에 이렇게 2개라고 써 있는 공식들이 가끔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 문항들이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이거에 관련된 공식이 말 그대로 2개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게 한 몇 개 또 있어. 그래서 다 합치면 아마 한 30개 정도를 외워야 될 거야. 너의 공식을.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서 시험을 좀 봐야 돼. 그래서 이거는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재시험 보고 또 계속 그렇게 하거든. 왜냐면은 이걸 너네가 숙제를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이 공식을 안 해오고 이걸 풀려고 하면 풀리지가 않아. 못 풀어 아예.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서 뭐 덧셈을 할 줄 몰라. 예를 들어서 덧셈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17 곱하기 27을 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할 수 있겠어? 못하겠지 당연히. 너네가 덧셈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한대. 불가능하겠지. 그치?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뭐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못 풀어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을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 공식이 여기 이 단원에서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공식들이야 이게. 여기서 한번 배우고 나서부터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그래서 확실하게 잘 외워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뭐냐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얘기해 볼게. A 플러스 B의 제곱인데 이게 지금 제곱이라는 거는 2번을 곱했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거를. 맞지? 이걸 전개하는 거거든. 그럼 실제로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A 뭐 BA나 AB는 똑같으니까 플러스 B제곱이지. 그럼 여기가 동류항이지. 얼마야 더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요게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내가 이걸 제곱이니까 두 개를 곱해서 전개해갖고 정리까지 해서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 과정을 쓰는 게 아니라 너네가 처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이제 2개씩 나눠서 이게 하나씩 분배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거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오는 걸 이제 외우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막상 그 공식 시험을 볼 때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해서 쓰면 안 돼. 그건 틀렸다고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걸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해했죠? 말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외우란 얘기야. 이렇게 전개를 하지 말고. 됐지? 왜냐면 너네 그 중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식이 길지 않았는데 고등학교부터 올라오면 문제 하나 푸는데도 지금 이 칠판 한 판 정도를 거의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식이 되게 길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전개해서 풀면은 못 풀어, 시간 내에 절대. 너네가 일단 어찌됐건 수학 공부를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거는 시험을 보기 위함이잖아, 어찌됐건. 그렇지 않아? 시험을 봐야 되잖아. 근데 시험이라는 건 시간이 있잖아. 시간,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 시간 내에 푸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빨리 풀어야 돼. 그리고 또 그렇다고 빨리만 풀면 또 되는 게 아니잖아. 맞추기도 해야 되잖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긴 해. 그래서 그 연습을 너네가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를 1시간 내내 푸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이 공식들은 당연히 외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보통 이런 건 어떻게 외우냐면, 앞에 거 제곱하고, 그리고 둘이 곱하고, 앞뒤 곱한 거에 2배, 그 다음 뒤에 거에 제곱, 이렇게 외워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로 했던 이 말을 그대로 외우면 돼. 앞에 거 제곱, 그 다음 앞뒤 곱한 거에 2배, 그리고 뒤에 거에 제곱,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를 해. 이름이 있어요, 또. 완전 제곱식이라고 얘기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x 플러스 3y의 제곱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개를 다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에 적용해서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럼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뭐야? 4x 제곱. 그 다음에 곱한 거의 2배야. 그럼 얼마야? 플러스 곱한 거의 2배. 그러면 12xy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얼마야? 9y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해야 돼. 근데 나도 아직까지도 이걸 전개할 때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오르면서 전개를 하는 거야. 나도 그래, 나도. 이해했어,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외워서 전개를 할 수 있으면 돼.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공식도 있어. a-b의 제곱.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 근데 차이점은 가운데 부호가 다르지. 그치? 그래서 얘도 전개를 실제로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공식으로 나와.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얘랑 좀 다르지, 가운데 부호가. 그 차이밖에 없어. 다른 건 똑같잖아. 앞뒤는 다 똑같아, 부호까지. 근데 가운데 부호만 좀 다른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만약에 3x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있다라고 하면 똑같이 하면 돼. 앞에 거의 제곱 얼마야? 9x 제곱. 그 다음에 이번엔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곱한 거의 2배. 얼마? 12xy. 그 다음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4y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돼. 됐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공식으로는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 이건 우리가 보통 합차 공식이라고 얘기해. 합차 공식. 앞에 거랑 뒤에 거랑 AA, BB 똑같지. 근데 가운데 부호가 합차잖아, 그지? 그래서 합차라고 얘기하거든. 이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으로 전개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분배를 다 해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3x 마이너스 4y, 3x 플러스 4y 이렇게 나올 때 합차 공식을 쓰는 거지. 앞뒤가 똑같지. 앞, 뒤 똑같잖아. 그치? 근데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대로 나오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하면 돼. 얼마야 그러면? 9x 제곱 빼기 16y 제곱이라고 쓰는 거지. 됐어? 요게 세 번째고. 여기 지금 처음이니까 좀 일단 쭉 더 써볼게. 네 번째는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 이걸 전개한 식인데 얘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데, 자, 요거의 특징은 앞에 x하고 x가 어때? 완벽하게 똑같지?
그치? 그리고 개수가 둘 다 1이잖아. 개수가. 이때 사용하는 거야. 앞에 x. 그냥 진짜 앞에 x만 딱 나왔을 때 이렇게. 그리고 요 a, b는 정확하게는 좀 상수로 생각하면 돼.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일단 x제곱에 그 다음에 a, b의 합 곱하기 x. a, b의 합자리야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a, b의 곱자리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합해서 여기 가운데 써주고 곱해서 뒤에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 x 플러스 2라고 해봐. 그럼 어때? 일단 x제곱 플러스 더해서 얼마? 3과 2를 더해서 5x 그 다음에 곱해서 6이라고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4하고 x 플러스 7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어때? x제곱에 더해서 써줘. 플러스 3x 그 다음 곱해서 써줘. 마이너스 28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됐어? 요게 네 번째 공식. 됐지? 이렇게 전개해주면 되고. 일단 다섯 번째는 이제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라고 나와 있는데 x계수가 뭐가 아닐 때? 얘는 지금 x계수가 다 뭐야? x계수가 다 뭐야? 다 1이잖아. 얘는 x계수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 그때 쓰는 공식인데 근데 이거는 굳이 외우진 않아. 이건 그냥 분배해서 계산하면 돼. 왜냐면 외우는 것 자체가 문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외우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냥 전개 그냥 해주면 돼. 좀 그냥 빠르게 전개하면 돼.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x계수가 1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5번을 쓰는 거야. 오케이? 하나라도 있으면. 근데 둘 다 1이면 계수가 1이면 요거 쓰는 거고 4번 쓰는 거고 하나라도 1이 아닌 게 있으면 5번 쓰는 거야. 그럼 이건 그냥 분배하는 거야. 그럼 곱하면 얼마야? 2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x지.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x잖아. 그걸 좀 암산으로 빨리 하는 거야. 얼마야? 마이너스 8x 플러스 3x 마이너스 5x 그런 식으로. 그걸 조금 빨리 하는 거지. 머릿속으로. 그 다음 뒤에 거는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하는 거. 그러니까 5번은 딱히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전개하면 돼. 암산을 조금 섞어서. 됐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6번부터는 이제 사실 5번까지는 사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이제 외운 공식이거든. 중3 때 딱 나오는 공식인데 6번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처음 나오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이제 5번이라고 써 있긴 한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그러니까 3개 항의 합의 제곱이야. 앞에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 한 건 2개의 합의 제곱이었잖아. 근데 얘는 3개의 합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공식으로 마찬가지 외워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런 게 있어. 느낌은 그냥 이래. 제곱 써주고 그 다음 플러스 2배에 여기도 원래 플러스 2ab가 붙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플러스 2배에 ab, bc, ca 이렇게 쓰는 거지. 순서대로. 그러니까 골고루 곱하는 거지. ab, bc, ca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통 적용을 시킬 때는 이런 거 적용을 시키는 거지. 얘는 이 공식 자체에 얘 같은 경우 봐봐. 1번은 여기 플러스일 때 공식이 있고 2번에 마이너스일 때 공식이 있잖아. 형태는 비슷한데 따로 있잖아. 그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따로 있는데 얘는 그냥 플러스일 때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일 때 공식이 있고 마이너스일 때 공식이 있다 보니까 플러스일 때 공식,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플러스 공식 쓰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공식에 대입해서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b에다가 2y를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맞아? 근데 얘는 애초에 플러스 공식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공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a에 2x를 집어넣고 그 다음 b에 뭘 넣어야 돼? 마이너스 y를 넣어야 돼. 그냥 y가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공식이 있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마이너스 y를 2y를 대입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냥 2y를 대입하면 되거든. 근데 얘는 마이너스 공식이 없어. 그래서 b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적용도 같이 해줘야 돼.
이해했어 뭔 말이지? 그러니까 공식마다 조금 적용하는 느낌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외워서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잘 외웠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야. 문제를 풀 때는 또 이걸 적용을 좀 시킬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 뭔 말이지? 그래서 뭐 한번 해보면 제곱 앞에 거 제곱이니까 4x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어차피 제곱이니까 y 제곱 그 다음 9z 제곱 플러스 2배 여기가 문제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뭐야? 2xy가 되지.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뭐야?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 3yz가 되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뭐야? 플러스 6zx로 보통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리고 문자 쓸 때 보통 우리가 알파벳 순서로 쓰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 xz라고 쓰면 이게 그냥 순서가 조금 틀어지다 보니까 zx로 그냥 쓰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다 보니까 zx로 그냥 쓰는 편이야. xz라고 써도 상관은 없긴 해. 근데 이제 순서가 좀 이제 느낌이 좀 틀어지니까 xy, yz, zx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 거야. 별 의미 없어 그냥. 이 순서 좀 맞추려고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적용을 좀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고, 그럼 이제 여기 밑에서부터는 다 이제 똑같아. 이거는 세제곱 공식이야. 그러니까 세 개를 곱해서 전개를 다 한 거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세제곱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요것들을 다 너네가 다 공식으로 외워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공식이 없는 것들이 좀 몇 개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써야 되는데 몇 개 적어줄 테니까 한번 써봐. 여기 좀 자리 좀 빈 자리에다가. 이렇게 두 개 일단 추가로 외워주면 돼. 그리고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잘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곱셈 공식의 그 변형인데 요것도 추가로 외워야 돼. 이 변형 요것도 요거는 이제 이런 거지. 써볼게. 자, 이거는 앞에 거 제곱에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 제곱이라고 했지. 맞아? 요 상태에서 요 2AB를 반대로 2항을 했다고 해볼게. 2항을 하고 나서 자리를 좀 바꿔주면, 그러니까 얘를 먼저 좀 써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2AB로 표현이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게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 항을 한 거거든. 근데 이제 따로 외우는 이유는 매번 또 이거 똑같아. 이것도 매번 이 항 하면서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쓰는 거야. 변형한 것 자체를. 그러니까 이 항 한 것 자체를 따로 또 외워서 그냥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 여기선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덩어리가 있잖아. 맞아? 보통 이 세 덩어리 중에 두 덩어리 알려주고 나머지 한 덩어리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가 3이고 AB가 2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딱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게끔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그리고 여기가 2니까 계산하면 3의 제곱 9 빼기 2 곱하기 2니까 4 해서 5. 답은 5다.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좀 외워야 돼. 이 양의 이 변형 공식을. 됐어? 그래서 이것도 잘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A 마이너스 B의 제곱 쪽에도 똑같이 있어. 이것도 이항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공식이란 얘기야.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되기도 하고 얘가 이렇게 변형이 되기도 해. 그래서 두 가지의 공식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시험 볼 때 보면 이런 문항이 있을 거야. 요 앞에 이제 두 개라고 써 있는 문항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거를 두 개를 써주란 얘기야. 공식이 두 개니까. 됐어? 둘 다 써야 돼. 그래서 이런 변형에 대한 공식도 잘 외워주면 되고. 그리고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거 이거 하나 또 얘기해주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얘도 공식이 몇 개인 거야? 얘도 어때? 얘하고 얘 둘이 어때? 똑같잖아. 그치? 근데 우변에 전개된 공식은 좀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공식이 두 개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전개하는 공식이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변형 공식도 있어. 그러니까 A-B의 제곱을 활용해서 구하는 그 변형 공식이 있거든. 실제로 얘를 실제로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그리고 뒤에 플러스 4AB가 있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뭐야? 얘하고 얘를 더하면 뭐야? 플러스 2AB잖아. 그치? 플러스 2AB. 근데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플러스 2AB로. 그러니까 똑같지. 좌변 우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게 또 있어. 거기 있어. 저기 지금 3번, 2번에 있어, 2번에. 그치? 2번에는 뭐라 나왔어? 이렇게 나왔지. 맞아? 이걸 이항하면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변형 공식이 있고 이거에 대한 변형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다 각자 외우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그 시험지에서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또 따로 나와. A-B의 제곱 공식 이렇게. 그럼 이거에 관련된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전개하는 공식이 있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변형하는 공식이 또 하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두 개를 다 써준다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공식 있지. 여기 a랑 b 자리에다가 x하고 x분의 1을 대입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공식 외우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야. 근데 이놈의 특징이 뭐냐면 요 x하고 x분의 1의 관계가 뭐야? 서로 무슨 관계야? 뒤집었잖아. 역수 관계지. 그치? 역수 관계란 말이야. 그럼 역수 관계끼리 곱하면 뭐야? 1이지, 그치? 역수 관계끼리 곱하면 1이잖아,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AB라는 게 곱한 거잖아, 지금 둘을. 맞아? 그래서 이 AB라는 게 좀 없는 그런 특징이 있어. 이렇게. AB가 없지. 그치? 그런 특징이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한 거야. 근데 이제 역수 관계다 보니까 이 AB라는 놈이 이제 없는 거지, 약분돼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이런 공식, 이런 변형 공식도 마찬가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원래 마이너스 2ab인데 ab가 없으니까 2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2만 쓰는 거지. 오케이? 그냥 그런 특징이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랑 똑같은 공식이야. 여기다 대입한 거야, 그냥. 역수 관계인 요 두 놈을 각각 대입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변형도 나오고 많이 하다 보니까 공식이 한 30개가 넘어간다고 보면 돼. 좀 많이 외워야 돼. 근데 이걸 또 외워야 너네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잘 외워주면 된다. 그 나머지 4번하고 5번 마찬가지. 3번도 이제 그냥 변형 공식이라서 앞에서 전개했던 그거를 이항해서 만든 거라 이것도 이 상태로 잘 외워주면 되고, 4번하고 5번도 마찬가지. 그냥 5번의 변형은 조금 특이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식 자체를 조금 변형을 시킨 건데, 그 변형하는 과정은 여기 지금 나와 있긴 해. 근데 이 과정을 굳이 너네가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잠깐만 얘기해 주자면,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2를 곱한 다음에 다시 2로 나눠준 거야. 이건 알고 있나 혹시? 2 곱하고 나눠주는 그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너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5라는 숫자를 조금 변형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주고, 근데 2를 곱하면 숫자가 바뀌잖아. 근데 나는 숫자가 바뀌지 않으면서 변형을 하고 싶은 거야. 조금 형태를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2를 곱하고 다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뭐야? 1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5라는 숫자를 단순히 5 이게 아니라 10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형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곱해줬다면 다시 그걸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2를 곱해서 전체적으로 2를 분배한 다음에 다시 2분의 1을 곱한 거지, 나눈 거지.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 놈을 변형을 시키는 거야. 2분의 1은 냅두고 얘를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너네가 지금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그냥 일단 그냥 외우면 돼. 이렇게. 됐지? 잘 외워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 여기 내용이 거의 핵심이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이 나눗셈. 요게 이제 끝인데. 나눗셈. 앞에서 덧셈, 뺄셈이나 곱셈까지는 사실 이제 중3 내용을 거쳐왔다면 이제 거의 그래도 다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들은 내용이라서 그냥 할만한데, 나눗셈은 여기서 처음 들어봐갖고 그러니까 처음 배워 여기서 아예.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게 뭐냐면 다항식끼리 나누는 방법이거든. 이렇게. 얘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얘 1차식이지, 그지? 2차를 1차로 나눴을 때 몫이랑 나머지를 찾고 싶대. 내가 몫이랑 나머지를. 그럼 그냥 너네 숫자로 해볼게. 7을 2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3. 나머지 얼마지? 1이지. 그치? 이걸 또 검산식으로 써보면 7은 2 곱하기 3 더하기 1이지. 검산식으로 써보면. 맞지? 이런 게 이제 나눗셈이잖아. 이거를 직접 하면 돼. 이걸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1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최고차 항이라고 해서 그 다항식의 가장 높은 차수를 최고차 항이라고 하거든. 그럼 요 다항식에서 제일 높은 게 누구야? 차수가 제일 높은 게 x잖아. 여기서는 누가 제일 높아? 여기서 요 다항식에서는 누가 제일 차수가 높아? x 제곱이지. 그치? 얘가 제일 높잖아. 맞지? 이런 걸 최고차항이라고 하는 거야. 이 다항식의 최고차항, 얘. 이 다항식의 최고차항, 얘. 오케이? 요 최고차항만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어떤 식을 곱해야 얘랑 똑같이 맞춰질까를 생각하는 거야. 뭘 곱하면 돼? x지. 그거야. 그걸 그렇게 찾으면 돼. 그럼 곱하면 x제곱이지. 됐어? 밑에다 써주고. 근데 이거를 얘한테만 곱하는 게 아니라 분배 법칙 생각을 해서 얘한테도 같이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얘한테 곱해서 맞춰주고, 그리고 얘랑 얘도 같이 곱해서 뒤에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빼주는 거야. 여기도 뺐잖아. 똑같이 빼줘. 그럼 똑같이 맞춘 상태에서 빼니까 당연히 이게 날아갈 거 아니야. 사라지겠지. 그 다음 거 빼봐.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리고 얘는 뺄 게 없으니까 플러스 4가 나오겠지. 다시 최고차항을 맞춰주는 거야. 얼마가 필요하겠어?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지. 그래야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또 빼줘. 빼면 어떻게 돼? 또 사라지면서 뭐만 남아? 2만 남겠지. 그래서 요게 끝인 거야. 됐어? 잘 봐. 우리 나눗셈 할 때 내가 어떤 자연수를 2로 나눴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는 2보다 숫자가 어때? 작지. 그럼 끝나잖아, 나머지가. 만약에 내가 한 3이 나왔어. 그럼 한 번 더 뭐 할 수 있는 거야?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나머지가 끝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눗셈이 끝난 거고 얘가 나머지고 얘가 몫이 되는 거잖아. 그거를 그대로 여기서는 차수에 적용을 시키면 돼. 차수에. 얘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럼 나머지가 1차보다 낮은 차수가 나오면 나눗셈이 끝난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요것도 몇 차야? 1차잖아. 얘가 1차인데 얘도 1차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2를 해갖고. 근데 상수항이 나왔네? 얘보다 차수가 낮아?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나눗셈이. 그래서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얘가 몫이 되는 거고. 됐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검산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가 x-1로 나눴더니 몫이 x-2고 나머지가 2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요게 나눗셈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할만해. 이렇게 해서 나눗셈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 나눗셈에 대한 이제 좀 일반적인 식으로는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건 좀 예시를 좀 더 들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조금 그냥 바로 해볼게. 보통 이제 이 좌변에 있는 식을 그냥 fx라고 그냥 쓸게. fx라는 다항식 a라고 쓸까 그냥? a라고 쓰자. 어떤 다항식 a를 내가 어떤 다항식 b로 나눴더니 몫을 보통 뭐라고 쓰냐면 qx라고 많이 써. 보통 qx로 많이 표현해. 그 나머지는 보통 rx라고 많이 표현을 해. 그냥 이거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흔하게 표현하는 기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차수에 대한 관계식이 좀 있거든. 이게 지금 검산식이잖아, 그지? 검산식을 조금 이제 기호로 표현한 거야. 여기서 이제 차수의 관계식이 뭐가 있냐면, 얘가 만약에 m차식이라고 해볼게. m차식. 그리고 나누는 식이 n차식이야. 이렇게 나타내볼게. 그러면 이쪽 몫은 몇 차가 되냐에 대한 물음인데, 잘 봐. 얘 몇 차야? 2차. 내가 1차로 나눴지. 그치? 그럼 몫은 몇 차겠어, 당연히? 1차가 되겠지. 왜냐면 1차 곱하기 1차가 2차가 되잖아. 맞아? 그럼 거꾸로 얘가 3차야, 이쪽이. 그래서 내가 1차로 나눴어. 그럼 몫은 몇 차겠어? 2차가 돼야지. 너네 지수법칙 같은 걸 생각해보면 x 세제곱은 x 곱하기 x의 몇 제곱이야? 제곱이잖아. 2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차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뭔 말이지? 그럼 얘가 만약에 10차야. 근데 내가 3차로 나누고 있대. 그럼 몫은 몇 차야? 7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m차고 얘가 n차면 얘는 m-n차가 되겠지. 몫은. 그치? 뺀 거. 그치? 10에서 3을 빼면 7이니까.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놈의 차수를 유추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대충 몇 차인지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얘보다,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어떻다고 했어? 차수가 작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보통 뭐라고 쓰냐면 n-1차 이하라고 많이 표현을 해. n-1차 이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차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상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될 수 있어? 1차 아니면 상수항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너네 생각해봐. 이거를 어떤 자연수를 5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뭐가 있어? 0 아니면 1, 2, 3, 4 다 가능하지. 5로 나눴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애들은 다 나머지가 될 수 있잖아. 0 포함해서. 그치? 그거를 그대로 차수에 적용을 시키는 거야. 내가 만약에 3차로 나눴잖아. 3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차수는 2차나 1차나 상수항이 될 수 있는 거지. 뭐가 될지 모르고. 그건 이제 봐야 알지. 식을 봐야 알겠지. 됐어?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n-1차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얘보다 한 차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밑에 있는 차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됐지?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나눗셈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근데 많이 없어갖고 일단 좀 해볼게. 그리고 내가 이제 대표 문제 여기 이게 지금 라이트센 요걸 보면 각 그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지? 유형별로 유형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 그래서 각 유형의 대표 문제가 하나씩 있거든, 맨 위에.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제 풀어줄 거고 그 밑에 있는 문제들을 너네가 이제 풀어오면 돼. 됐어? 그러니까 물론 대표 문제도 내가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 너네가 다시 풀어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다 풀어오면 돼. 알았지? 근데 이제 오늘은 내가 봤을 때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몇 개는 좀 풀어주는데 남은 거는 일단 해볼게.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 일단 해볼게. 자, 보자. 자, A가 있고 B가 있어 이렇게. 그지? 이때 이걸 계산을 하래. 자, 그럼 이제 이 A라는 다항식에 이 3차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도 되는데 근데 바로 대입하면 좀 복잡할 거 아니야 지금 식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걸 먼저 정리를 좀 해야지, 그지? 분배를 좀 해볼게.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바로 계산할 수 있나 혹시? 몇 A야? 마이너스 A가 되지, 그지? 2 빼기 3이니까 2A 빼기 3A니까, 그지? 그 다음은 뭐야? 플러스 2B라고 쓸 수 있지. 됐어? 정리가 끝난 후에 이 상태에서 이제 A 대신에 저 다항식을 통째로 대입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2배의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동류항끼리 덧셈을 계산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2x 세제곱이니까 얼마겠어? 그치,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x 세제곱이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2차는 어때? 플러스 2x 제곱. 여기 2차 있어 없어? 2차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만 그냥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5x잖아, 그치? 그 다음 얼마? 플러스 2x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4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산을 좀 이제 섞어서 해도 되고 이게 조금 잘 안 되면 그냥 식을 다 쓰면 돼. 맞지? 식을 다 써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산을 100% 암산을 하는 거 안 좋아. 그러니까 암산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안 좋은데 적당한 암산은 좀 시간 절약도 되면서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적당한 게 좋잖아.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한 암산은 괜찮은 거고 너무 이제 암산만 또 하면 또 나중에 식을 정작 써야 될 때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식을 또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식도 좀 어느 정도 쓰고 암산도 조금 어느 정도 하면서 그러면서 좀 빠르게 풀어주면 돼. 됐지? 그 다음 53번은 A, B, C가 또 이렇게 있을 때 A 더하기 B, C를 구하래. 자, A는 3x 제곱에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 B, C는 x 제곱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지.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이건 분배를 해야 돼. 그냥 곱셈 공식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얘는 분배를 해야지. 분배하면 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겠지. 그리고 앞에 있는 동류항끼리 계산이 또 가능하지, 그지? 얼마야 계산하면? 4x 에이? 이거 세제곱이지. 미안해. 4x 세제곱이지. 맞아? 그 다음 플러스 얼마?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된다.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고 정확히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집중해서 좀 잘 풀어야 돼. 57번. 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세제곱 개수를 구하래. 이거를 그냥 생으로 다 전개를 하면 총 9번을 곱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만 x세제곱이 되는 그런 애들만 전개를 하는 거지. 골라서. 그럼 일단 누구랑 누가 있어? 앞에 3x제곱이랑 누구? 얘랑? 이렇게 곱하면 x세제곱이 나오겠지. 그치? 또 뭐 있어? 2x하고 x제곱을 곱하면 x제곱이 나오지. 딱 요 두 개만 찝어서 곱하면 끝이잖아. 그치? 다 할 필요 없이. 그럼 어때? 처음 거 전개하면 6x세제곱. 그 다음은 2x세제곱이니까 더하면 8x세제곱이지. 그래서 개수는 8이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62. 자, 이놈을 전개하래. 자, 이건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전개할 때 어느 정도 좀 이게 지수법칙도 좀 이용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x제곱 y제곱을 우리가 xy에 뭐라고 쓸 수 있어?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지수법칙을 생각하면. 맞아?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겠지?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이거를 전체에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이렇게. 전체의 제곱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곱셈 공식이야. 아까 얘기했던 합차 공식. 앞에 거랑 뒤에 거 똑같고 부호만 가운데가 다른 거. 그래서 앞에 거 제곱에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을 하고 그리고 전체의 제곱. 이걸 전개를 또 하는 거지. 그럼 이건 완전 제곱식의 그 공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 a 4제곱 마이너스에 곱한 거의 2배 2a 제곱 b 제곱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해서 b 4제곱. 요게 답인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야 이걸 좀 할 수 있겠지, 그지? 물론 하나씩 다 분배할 수 있긴 해. 근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를 공식을 활용해서 해주면 된다. 그 다음 66번. 일단 요거까지만 좀 해보자. 자, 이걸 전개를 하래. 자, 이것도 이제 공식이 뭐가 있냐면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거든. 이건 아까 내가 설명하지 않은 공식이긴 한데 그냥 외우면 돼갖고 굳이 설명은 안 했어. 이런 공식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몇 번째랑 몇 번째 거야?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저기서 몇 번째랑 몇 번째 거야?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그치? 맞아. 이렇게. 그럼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 몇 번째 거랑 몇 번째 거야?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겠지. 됐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자마자 이 공식이구나 라는 게 떠오를 수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전개하면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 전개하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전개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다시 무슨 공식? 합차가 되겠지.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